내란 선동을 하던 신남성연대 배인규 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지금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야, 살다 살다가 이걸로 갈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그동안 뭐 업무방해라든지 그리고 뭐 내란 선동이라든지 지금 저지른 짓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야, 결국 이걸로 갑니다. 심지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30대 남성 배모 씨라고 하죠. 그래서 인천 중부경찰서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마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신남성연대에서 주요 간부로 활동하고 30대고 배모 씨고 인천 중부경찰서에 그 사건이 접수가 되고, 이러면 딱 맞아떨어지는 건 배인규밖에 없다. 실제로 보시다시피 35세에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동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카운터스 극우 추적단에서도 추적해본 결과 신남성연대 관계자가 바로 배인규가 맞다 이렇게 확인했다고, 심지어 여러 루트로 확인했다고 글까지 올렸습니다. 결국에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란 선전, 뭐 업무방해, 지금 이 문제들이 지금 산더미 같은데, 심지어 이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형사를 이겨서 지금 민사까지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마약 투약 혐의라니요. 배인규 말고도 지금 뒤에 얼마나 얽혀있냐, 이런 얘기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뭐 극우 유튜버 5명이 더 걸렸다. 결국 이거는 인천 세관 마약 사건뿐만 아니라 뒤에 누가 이거 뒷배를 봐줬는지 이렇게 큰 사건하고도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아직은 이제 상상력의 영역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그동안 이제 그 마약과의 전쟁 타령을 하던 윤석열 정부에서 이상한 행보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래서 백혜룡 경정을 어떤 식으로 좌천시켰는지 이런 걸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봤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확실하게 정권 교체하고 수사를 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배인규가 결국 이렇게 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배인규 개인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다는 얘기도 지금 속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끝까지 관심 갖고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네이버 댓글에서도 신남년 배인규가 오야봉 아니냐, 마약의 힘이다, 뭐 중졸의 군 면제에 아내 폭행에 마약까지, 저런 인간이 보수를 자처하고 있으니 저게 어떻게 보수일 수가 있냐, 이런 반응들이 지금 압도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시다시피 배인규 유튜브 댓글 최신 순으로 봤거든요. 지금 뭐 이게 일부 실드 치는 사람들은 MBC에 나오니까 난 믿을 수 없다, 뭐 인규형 왜 그랬냐, 뭐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는 복귀할 생각하지도 말아라, 어디 니 같은 게 보수를 운운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쪽팔린 짓을 하고 있냐, 이런 반응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중간중간에 보시다시피 뭐 마음이 아프다, MBC라 아직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보겠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계속 그렇게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참고로 YTN에서도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끝까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소식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심신안정제라 불리던 이 유시민 작가님이 야, 이런 비유를 했었는데 이게 심지어 현실로 이뤄지는구나,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와, 이 예측력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대박이다, 설마 했는데, 그러니까 현장 가가지고 되게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맨정신은 도저히 불가능한데 무슨 조커 분장을 하고 가가지고 이상한 쇼를 하고, 이런 것도 다 이런 맥락이 있었던 거구나 라는 얘기가 지금 뒤늦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저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얽혀 있는지, 그리고 그 뒷배 역할은 또 누가 해줬었던 건지 확실하게 우리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문제는 저 신남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제 민주당의 유세 현장에서 위협주행을 해가지고 실제로 선거운동원이 부상을 당하는 일도 있었죠. 대구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지금 또 난리가 났습니다. 민주당 선거운동원을 차로 그냥 쳐버려가지고 그 20대가 긴급 체포를 당했다는 거고요. 대구 수성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박주민 의원이 연설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노골적으로 방해를 하고 막 차를 몰고 경적을 울리고 난리를 친 겁니다. 20대 남성이라고 하고요. 대구 사는 20대 남성 A씨가 지금 이 건대서 조사 중이고 긴급 체포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 야, 일부 영상 올라온 걸 보니까 진짜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습니다. 무슨 영화 같은 걸 많이 봤는지 막 이런 식으로 주먹질을 하고 막, 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둘이 있는데 막 고성을 지르고 센 척이란 센 척은 다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누구나 저렇게 그 계획은 있지만 막상 실제로 현실에서 인실땡을 당하고 나면
그렇게 겸손한 척 할 수가 없다니까요. 끝까지 저런 식으로 경찰관 앞에서도 핏대를 세우면서 바락바락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아무튼 이러면서 실제로 지금 막 차를 몰고 가는 장면까지 올라왔는데 보세요. 사람들이 옆에 이렇게 달라붙는데도 그냥 막 그 경적을 울리면서 차를 몰고 갑니다. 이러다가 결국 이렇게 다친 선거운동원까지 나온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용의 정신으로, 뭐 협치의 정신으로 그냥 봐줍니까? 민주당 대구시당에서도 긴급 논평을 냈습니다. 이건 명백한 정치 테러다.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짓이다. 결국 신남성연대, 뭐 그를 비롯해서 지금 뭐 윤석열 정부, 뭐 각종 극우 세력들이 온라인을 넘어서 오프라인까지 지금 막 득세를 하다 보니까 겁대가리 없이 저런 짓까지 저지른다는 겁니다. 선처도 없고 합의도 없다. 그래서 A씨한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를 한 거고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일까지 저지르냐고요. 그래놓고 자기네들은 나름 잘했다고 생각하겠죠. 저게 애국이라고 생각하겠죠. 이거는 결코 관용으로 넘어갈 수 없다. 그러면 결국 호구 취급을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이렇게 선처도 없고 합의도 없다고 딱 선을 그은 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성인이면 성인답게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까지 저렇게 물리적으로 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지켜만 봐야 되냐 이 말입니다. 예전에는 부끄러움이라도 느꼈죠. 이제는 이게 오히려 당당하게 애국을 하는 거다, 이따위 짓을 저지르는 거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앞서 말씀드린 신남연뿐만 아니라 특히 윤석열, 이들을 계속해서 양지로 끌어올린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확실한 책임만이 이 문제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다가 아닌데요. 또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부산의 한 청년이 와가지고 나도 20대 남성이다, 나 호텔 경제학 좀 설명 좀 해서 날 설득시켜봐라, 이따위로 깝죽깝죽 대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에 어떻게 참교육을 당했냐, 어디 대학 나왔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는데, 저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요. 박주민 의원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버버대다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들의 현실이란 겁니다. 특히 호텔 경제학 타령하면서 뭐 자기를 설득해봐라, 내가 20대 남성이다, 이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 그가 누구 지지자로 보입니까? 결국 이준석이라는 인간이 무관심이 답이 아니라는 이유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양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최대 128만원 현금 사은품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그리고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핸드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계신 핸드폰 통신사만 변경하시면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개인정보 안전이 매우 중요하죠. 무려 23년간 개인정보 보안 사고 0건이라 하고요. 60만 명 이상의 누적 가입자, 983억 이상 현금 사은품 지급을 했으니 믿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도 있는데요.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도 가입하시게 되면 신세계 상품권 최대 4만원 추가 혜택, 인터넷만 가입 시 2만원, 인터넷 TV 동시 가입 시 4만원, 일회성이 아닌 중복 혜택 증정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21 통해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길 바라고요. 상담 신청 시 알림이 황의도 보고 신청했다고 해주시면 저한테도 큰 힘이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준석은 정작 그러면서 본인이 뭐라 그럽니까? 똑똑한 척은 계속해서 하면서 뭐 토론과 검증의 자리가 많아야 된다, 토론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놓고 제 페이스북은 왜 1200일째 차단하는 겁니까? 토론과 검증의 자리가 많아야 된다며요. 그래서 저도 본인을 지금 검증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3년 전에 토론하자고 제가 키보드 배틀도 좋다고 누누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겉으로 저렇게 센 척하는 거, 앞서서 보셨던 사람들과 뭐가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지금 대선 주자랍시고 저렇게 거들먹거리고 다니는데 진짜 보다 보면은 구역질이 난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석촌호수에 가가지고 또 5만 가지 깽판을 친 겁니다. 역방향 유세 때문에 그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예정보다 1시간 늦은 원래 6시에 그 예정이었는데 저녁 7시에 송파구에 또 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 유세를 한다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을 따라서 걷지 않고 역방향으로 돌아서 시민들의 불편을 줬다는 겁니다. 하는 집마다 민폐예요 저게. 이러니 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fem코 애들 데리고 정치질하는 fem뚜각시다,
우물안 개구리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시민들에게 민폐만 끼치고 불편함만 주는 그의 실체에 대해서 계속 알려야 된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고요. 박문성 해설위원이 최근 이재명 후보님 지지 선언을 했죠. 내란 세력의 퇴장 명령을 내려야 된다면서 혐오의 언어, 증오의 언어를 쓰는 자, 갈라치기 하는 자가 누구냐? 반대로 통합을 이야기하는 후보, 나아가자는 후보, 미래를 얘기하는 후보가 누구냐? 이렇게 대비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참고로 누군지 콕 집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박문성 해설의 그 연설이 대박이다. 진짜 엄청나게 뜨거운 반응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저 살인코리아라 불립니다. 살코에서는 저런 식으로 박문성 해설위원을 또 열심히 털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쩌면 저렇게 한치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무 위키까지도 저들은 굉장히 신경을 쓴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뭐 민주당 유니버스 안에서만 도는 내용으로 이준석을 비판했다, 이거는 뭐 선동이나 다름없다, 그 본인 수령이 선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다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좀 보고 저렇게 기록을 하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뭐 업보라는 평이 많다, 그래서 또 달순의 라이브 유튜브에 가서 막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저들은 댓글만 저렇게 센 척을 하지 실제로는 신규 구독자가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달순의 라이브의 그 구독자 증가 추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뭐 구독을 취소하네 뭐네 아무리 떠들어도 오히려 거기에 감동을 받은 시민들이 더 구독을 하고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코 준천지들이 자기들끼리는 막 세상 둘도 없는 진짜 막 최강인 것처럼 저렇게 떠들어대고 있지만 막상 까보면 저게 현실이라는 거고요. 심지어 그 당의 부대변인 아니랄까봐 뭐 선동도 선동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먹힌다면서 인신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뭘 노리고 정치 유세에 뛰어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본인은 뭘 노리고 개혁신당 부대변인 역할에 뛰어들었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엔 이준석의 fem코 정치, 지금 이게 문제의 본질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야, 이걸 또 실드를 치더라고요. 뭐 커뮤니티에 매몰됐다고 몰아가는데 라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몰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 수많은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도 여기까지 왔다는 건 사실이 아니기에 당당했던 덕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이 얘기는 이재명 후보님한테 적용된 얘기 아닙니까? 사방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심지어 물리적으로든 어떻게든 제거하려 했지만 당당하게 버티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반면 이준석 후보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또 펜코 링크를 공유했다는 증거가 공개가 됐어요. 아니 무슨 증거가 더 나와야 이거를 현실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펜코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서 이준석을 겪어봤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계속해서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커뮤니티에서 계속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를 보고 있다가 야 이거 괜찮다 싶으면 바로 그냥 이재명 후보 어떻게든 긁어보려고, 그리고 자기 막 띄워주는 거 있으면 그거 보면서 흐뭇해하고, 그러면서 펜코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게 주변인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 겁니까? 펜코가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운 사이트를 왜 하루 종일 들여다보면서 헛발질을 하고 그러다가 고발까지 당하냐고요. 이게 부대변인이라는 인간이 실드를 칠 거면 좀 제대로 쳐야지 저게 뭐 하는 겁니까? 이미 대학생들 사이, 그것도 이제 이준석이 나름 마지막 최후의 저지선이라고 부르는 이대남 사이에서도 왜 이런 비판이 나오겠냐고요. 그러면서 펜코 안에서 어떤 식으로 자기들끼리 정신승리를 하고 있냐. 지하철에서 젊은 여성이 이준석 기자회견을 보더라. 그래서 뭐 매불쇼 김어준 방송 보는 아저씨들만 보다가 신기하네 이러는데, 이 아저씨라는 단어 이거 이준석한테 해당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그들끼리는 무슨 뭐 영포티네 뭐네 막 이런 식으로 민주진영을 조롱하려 하는데, 이준석이 더 이상 20대 청년 정치인이 아니에요. 나이 40 먹은 아저씨가 하루 종일 펜코만 들여다보면서 그거 끌어라는 거, 그러면서 막 페이스북에 끄적끄적 대는 거, 이게 어떻게 대선 주자냐고요. 펜코에 중독된 아저씨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뭐 꼿꼿하게 서 있는 자세가 은근히 먹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뭐 똑바로 있는 게 좋았다,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다, 요 키워드를 던지면 뭐가 떠오릅니까? 소위 이준석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 요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시알리스 얘기가 막 또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던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습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시알리스 도발
아무튼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뉴스타파에서 어제 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재력가 아들의 대학생위원장 당선에 이준석이 깊이 개입을 해서 도와준 정황이 드러났다. 아무리 여기에 또 명태균의 손길이 갔다는 건데, 명태균을 통해서 알게 된 재력가 아들 조모 씨가 국힘 대학생위원장으로 뽑히도록 뒤에서 도운 정황이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그 아버지 조 씨는 명태균 측에 무려 1억 5천만 원을 건넨 사람이라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 이준석 씨가 뒤늦게 페이스북 해명글을 올립니다. 말 그대로 헛소리라면서 담당자였던 김용태한테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또 빠져나가거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또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그냥 뭐든지 준적준이라는 거예요. 남들한테 그런 식으로 막 떠들어댔으면 본인도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지고 또 검증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본인은 늘 저런 식으로 말장난으로 대충 떼우고 넘어가려는 거죠? 직계 좀비속 빨리 신고하라니까요. 공개하라니까요. 왜 이런 거는 고지거부로 그냥 넘어가려 합니까? 본인은 다릅니까? 본인도 당연히 똑같이 검증을 받아야죠. 이러니까 입만 열면 준적준이라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님의 과거 페이스북을 가져와서 심지어 그때 윤석열의 껍데기에 많은 시민들이 속았던 시점에 그 글을 가져오는 것과, 이미 윤석열이란 인간이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와가지고 얼마나 무식한지를 지금 전 국민이 알게 됐을 때, 그 이후로도 지선 때 이준석은 뭐라 그랬냐? 대통령 바꿨더니 국격이 올라간다고 찬양을 했어요. 최소한 이재명 후보님의 과거 페이스북을 갖고 올 거면 본인이 이따위 말을 떠들지 말든가요. 이후로 지금 윤석열의 실체를 뻔히 알면서 꾸준히 윤석열을 찬양하고 띄워주다가 뒤늦게 부랴부랴 손절하는 척하는 거, 이런 인간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을 보자고요. 이게 어떻게 정치입니까? 아무튼 지금 이재명 후보님의 신변 위협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주대에 또 이러한 에타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추적을 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참고로 fem코 준천지들 아니랄까봐 아주대 간담회에 나온 사람들 얼굴을 잘 기억해놔라. 야, 평소에 맨날 그렇게 민주당이 검열을 하네, 규제를 하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아예 얼굴까지 기억해놔라,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고 이게 추천을 100개를 넘게 받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fem코에 수령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준석 후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준천지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욕을 하면서 커버도 언제까지 쳐줘야 되는 거냐? 아무리 커뮤니티가 지지해준다고 해도 대선은 현실 아니냐? 현실에서 자료를 찾고 움직여야지 fem코에서 자료 찾고 페북에 글 올리면 그 지지율이 늘겠냐? 지지자들 속 타는 건 아는 거냐 모르는 거냐? 이런 식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힘은 왜 안 때리냐? 이건 사실상 내란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준천지들이 지금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등 돌린 준천지들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